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이번에 만날 분은 메르스로 아버님과 어머님을 차례로 잃은 분입니다. 가족들도 모두 격리 조치를 받아서 부모님들은 병원에서 쓸쓸하게 마지막 숨을 거두셨는데요. 메르스 사망자는 곧바로 화장하는 게 장례 절차지만 부모님을 메르스로 잃은 유가족들은 이렇게 보낼 수 없다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대단한 보상을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불편한 시선도 있는데요. 유족들은 상당히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아드님이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이 유족의 요구에 따라서 성함도 밝히지 않고 음성 변조를 했다라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밝힙니다. 지금 아드님 나와 계시죠? 예. 예. 메르스 첫 부부 사망자, 아버님은 36번째 확진자이셨고 어머님은 82번째, 82번째 확진자셨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두 분 모두 격리 치료를 받던 중에 돌아가셨죠. 예. 아버님이 감기가 좀 심했었는데요. 예. 건행대병원 호흡기내과에 입원했었고, 불행하게도 16번째 확진자가 입원하게 되어서 3일간 같은 병실을 이용하게 됐었습니다. 예. 3일째 지난 5월 30일 저녁 7시 15분경 예. 16번째 확진자는 국가지정병원에 격리된 것을 알고 있고요. 예. 같은 병실에 있었던 다른 환자분들과 간병인들, 저희 부모님이 함께 격리가 됐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는 투석 중이셨고요. 예. 격리된 이후에도 계속 계획된 투석이 있었는데 그 투석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천하게 되셨고 돌아가셨다고. 메르스 확진을 예. 돌아가신 이후에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경우는 82세였지만 두 차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되었었고요. 예. 아버지가 소천하신 다음날 보건소에서 자가 격리이므로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 집에 모시고 와서 자가 격리하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 어머니의 건강이 염려돼서 병원에서 회복된 이후에 집에 모시려고 했었죠. 그러던 중 3차 검사에서 그만 양성으로 판명되었고 아버님은 3일, 어머님은 18일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말입니다. 어머님이 이 두 차례 음성 판정을 받았고 3차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이 됐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양성 판정을 받고 그러니까 이 본격적으로 증세가 악화돼서 돌아가신 거죠. 그 전까지는 매우 건강했었죠. 예. 일부 보도 자료 같은 데서 기저질병 운운하시는데 예. 그거는 터무니없는 저희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기저질환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가족분들도 격리 조치가 되셨었죠. 그래서 임종을 지키지 못하신 거죠. 안타깝지만 저희 어머님과 저와 남동생 그리고 제 아내와 딸 등 모두 6명이 자가 격리 대상이 되었고요. 저희 어머니 경우는 격리된 상태에서도 아버님을 간병하시느라고 마음이 피로가 지치는 상황이었었고 그러기에 건강 회복을 위해 병원의 의료진의 조언을 받던 중 3차 검진 결과 양성으로 판명이 났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망 소식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버님의 경우 저희 가족은 대기실에 있었거든요. 예. 돌아가신 후 약 20여 분 후에 주치의로부터 유선으로 통보받았고 어머니의 경우는 저희 형제들은 모두 자기들 집에 있었는데 병원에서 저희 형님한테 유선으로 통보가 되었고 저희는 형님으로부터 전달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건소 담당자에게 들어보니 저희 가족보다 보건소에 먼저 통보가 되었더라고요. 예. 어처구니 없죠.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방역보다 철통 보안이 먼저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한테는 보건소보다 약 5분 정도 늦게
연락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 저 어머님을 마지막으로 뵌 건 언제세요?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두 차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상태이므로 보건소에서는 자가격리자로 집에 모시고 가라고 했는데 자가격리자인데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어머니를 면회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면회조차 거절당하는 상황이 의아하긴 했지만 아버님 장례도 있고 무엇보다도 어머님 건강이 정말 궁금하고 해서 병원과 질본에 사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아버님 정례하는 날인데요. 방호복을 입고 휠체어에 앉으신 모습을 어머니를 뵌 모습이 생전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그때 당시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대상자니까 집으로 모시고 가라. 이때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때죠? 두 차례 음성이었었고요. 예. 그때는 건강하셨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 어머님이 나는 건강하다 괜찮다라고만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보면서 어머니 건강이 좋거나 나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었죠. 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는 이 매장하는 과정이나 시신 옮기는 과정이 전염이 될까봐 아마 곧바로 화장을 하게 되는 모양이다. 아버님 화장을 하셨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장례는 아직 치르지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 장례를 치르고 못했다는 것이 저희들이 거부한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이 참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 장례를 빨리 치르면 한시에 놓을 수 있는 것은 누구이겠어요? 저희들 아닐까요? 예. 하지만 저희를 비롯한 저희 가족이 거의 격리되어 있었고 격리 기간 중에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것이 지침이라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부모님 장례를 불모 삼아 무슨 저희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등 부모님 장례를 치르기를 거부한다는 등의 천륜조차 저버린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는데 저희는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빨리 화장을 해야 한다는 말에 주저없이 동의했었던 저희들이고요. 예. 그때의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화장 후 6월만이라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모셔달라는 것 오직 그 한 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장을 진행했었는데 요거를 건양대병원의 암치에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준다던 약속과는 달리 말이 자꾸 바뀌게 되었고 결국 건양대병원에서는 장례식장에서 요거를 받아주지 않았고 대안으로 화장터에 안치 시설이 있다 했는데 그마저도 알고 보니 화장터에는 그런 시설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게 결국 공원묘지에 임시로 모시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참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즉 화장터에 시를 인계하고 화장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람들의 자기들의 임무는 다 끝났다고 여기까지 철수한다며 화장 요구는 유족이 인수받아 알아서 처리하라는 등 그 당시에는 아버님 요구를 받아주는 장례식장도 없었는데 가해자는 지침을 핑계 삼아 방역의 끝인 화장까지만 자기들의 역무이며 그 이외들이 알아서 처리하는 등 이럴 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이분들도 가해자는 아니죠. 이분들도 이제 물론 그 유족분들의 그런 억울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분들이 이 가해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그렇고 근데 이 어머님은 아직 화증을 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직까지 화장을 못 하셨는데 이것이 마치 저희들이 거부해가지고 못하는 것처럼 비치는데 그렇지 전혀 않습니다. 앞서 아버님 사례를 통해서 경험한 저희에게 어머님 장례를 위해 협의하는 철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보건소의 직원들이 왔었는데요. 방역을 위해 화장을 하는 데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니 동의하라. 시신 장례식장에 모셔 있는데 화장하기 전까지는 시간당 2,400원, 하루에 48,000원씩 비용이 발생한다.
그 비용은 유족이 치러야 한다. 뭐 화장 이후에는 남은 장례 절차는 장례과 무관하니 가족들이 알아서 처리하라. 이런 식입니다. 근데 저희 알 권리를 위해 고지한 것으로 이해해야 하나요? 저희는 협박으로 들렸습니다. 정말 돈 적게 들어가려면 빨리 화장에 동의하라는 협박으로밖에 안 들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십니까? 글쎄 저희들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장례 거부한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바라고 장례 거부하는 기회조차 저희들한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왜 장례를 거부해야 하나요? 거부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보건당국 저희들이 거부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는데 고인 되신 어머님을 화장하라고 처음 만나서 협박한 이후에는 어제까지도 전혀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뭐 시에서 저희와 협의하고 있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시로부터 협의는커녕 전화 한 통 연락받은 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하고 협의하기에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기에 입장차가 크다는 등 그런 말이 나오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건당국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철통 보완에만 급급했었던 거 아닌가요? 아니라고 부실한 대응이 이 지경으로 만들었고 그 때문에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큰 대역 죄인이라 된 것처럼 피해자인 저희가 뒤집어서야 합니까? 예, 내 마지막 천국에 가시는 길까지 무슨 죄 때문에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드려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보건당국에서 먼저 전후 상황에 대해 정말 진정성 있는 해명과 화장하라의 방역에 도움을 달라고 요구해 온다면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빨리 화장하라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두 분의 장례를 치르고 싶습니다. 예. 그런 시조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저희가 거부를 한다고 하니 정말 황당하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은 장례를 치를 장소마저도 마땅치가 않은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 거 아니겠어요? 아니요, 저희도 장례 치를 선산도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선산에 들어가기는 더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임시로 일단 봉안을 해드리고 육을 봉안을 해드리고 차후에 좀 진정이 되면 저희 선산에 모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시나 보건당국에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장례 치러서 그동안 어머니 아버지와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많은 지인들도 계십니다. 친인척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애도와 위로 속에 천국 가시는 길도 정말 평안히 가시라고 기도를 해드리고 싶은 것이 생전에 불효했던 저희들이 바라는 마지막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장례 잘 치르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사실 들을 말이 많은데. 예,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가족 중 제가 16번째 확진자 접촉 시간이 가장 많은 격리자였었습니다. 예. 정말 그분 식기도 챙겨드리고 그랬었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 아내와 딸도 같이 격리자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별도로 오피스텔에 격리되어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 이런데 정말 심리적으로 정말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었는데요. 예. 이런 상황에서도 보건소 요청을 하면 그거 마스크 필요하면 병원에 가서 사라고 하는 등 정말 온도계가 절실히 필요했는데 온도계 얘기하면 그것도 나가서 사오면 되지 않는 등 좀 지나고 나니까 황당한 일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검사 받으러 보건소로 오라고 하고 공중보건소에서 객담하라고 하고 있고 정말 방역을 하는 것인지 오히려 메르스 확산을 조장하는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서 방역 이유로 빨리 화장하라고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런 말 하면서 저희한테 무슨 보상 이런 식으로 등갑시키는데요. 이런 행태가 정말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상식이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 메르스로 부모님을 차례로 잃으신 분의 유가족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물론 부모님을 잃으셨기 때문에 다소 과격한 어떤 그런 언사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기회가 닿는 대로 보건당국이 가는 여기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영화관 많이 가시죠? 대형 영화관들이 원가 613원에 불과한 팝콘을 8배 이상 비싸게 팔고 있다. 시민단체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의 결론은 팝콘 가격 뻥튀기로 보긴 어렵다는 건데요. 애초 이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단체 입장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나중에 공정거래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랜만입니다. 예, 너무 뵙고 싶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 예. 팝콘 대형 영화관의 팝콘 예. 단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예. 입장이 사실 공정거래법 적용이 어렵다. 이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공정거래법을 보면 네. 그 시장 점유율이 한 개 회사가 50%이거나 세 개 회사 합쳐서 75%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이렇게 추정하거나 규정할 수 있고, 거기 보면 딱 3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은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딱 보면 근데 팝콘 원가 600원인데 5,000원, 6,000원에 팔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도 이제 우리 그 시골의 피서지 예전에 여름에 가면 바가지 오금 막 씌워서 막 실랑이가 많이 생겼잖아요. 예. 사실 여름에 우리 더울 때 영화관 가는 거 그러니까 피서랑 비슷한데, 그 원리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폭리고 바가지거든요. 예. 근데 공정위가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렸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 저희가 이제 공정위에 다시 한번 반박을 할 예정입니다. 법에 보면 부당하게 가격 결정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명백하게 원가도 다 나와 있는 건데 그렇게 쉽게 결정하면 안 된다. 다시 재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그 공정위 쪽 얘기는 이제 이건 것 같아요. 원가 산출하기 힘들다 팝콘. 예?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반박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비자 단체들이 모여있는 데가 소비자 단체 협의회인데 거기서 조사를 한 거거든요. 시중에 그 옥수수 원가를 산출하기 어렵다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팝콘 실제로 그 영화관에서 파는 분량만큼 예.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가면 1,000원에 판매하는 게 굉장히 많고요. 예. 그다음에 꼭 그걸 말하지 않는다더라도 옥수수 그냥 옥수수 그 알갱이 어떻게 파는지 뭐 대형마트나 시장에만 가봐도 몇백 원 그렇게 싸게 팔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가 산출이 어렵다는 건 저희는 이해하기 어렵다. 발품을 좀만 팔면 600원, 700원이면 그 팝콘을 만들 수 있는 옥수수 알갱이를 판매한다거나 그렇게 구입할 수 있다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근데요, 이게 또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예. 극장값이 싸다는 거예요. 외국에 예. 비해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극장값이 싼 대신에 그 뭐 팝콘이야 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팝콘을 예. 안 갖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좀 거기서 손해나는 부분이 이제 그런데 투영이 됐다라는 그런 논리도 성립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영화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저렴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 확인해 보니까요. 예. 네, 그래서 뭐 영화 가격을 언젠가 뭐 이게 영화라는 게 단순한 그 산업이 아니라 일종의 국민들의 최고의 문화생활 중에 하나이고 또 어떤 시대를 반영하는 그 작품이기 때문에 예. 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올릴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또 좋은 영화라면 그 정도 내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값을 언젠가 관람료로 올리는 부분은 또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올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영화값이 좀 저렴한 데서 손해를 보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CJ 그다음에 롯데 메가박스가 90% 정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새 대기업이잖아요. CJ 롯데로 메가박스는 중앙일보에서 이번에 인수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새 대기업이 90%를 장악해서 사실상 영화
산업을 거의 독점 상태에 있는데 손해 결코 보고 있지 않고 사실 막대한 순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영화값보다는 다른 데서 더 많이 벌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600원짜리를 5,000에 심지어 인근 대형마트에서 350원에 파는 생수를 2,000원에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3D 안경. 예, 3D 안경도 뭐 예를 들면 3D 안경도 얼마나 억울하냐면요. 이걸 판매하는 건지 대여하는 건지 불분명히 해놨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판매 가격이랑 판매라고 하면 300원에서 500원인데 2,000원, 3,000원 받는 것도 웃기고 대여라면 그다음 판매했으면 왜 또 걷어가는 거예요. 걷어가잖아요. 광고 10분에서 20분 집에 가져가도 소용없던데. 예. 예. 그러니까 판매했으면 아예 주던지 그럼 다음에 영화 보러 갈 때 제가 그거 갖고 와서 보면 되잖아요. 9,000원에 10,000원만 내고. 근데 다시 수거해 가니까 그럼 대여라면 더 폭리가 되는 거죠. 300원에서 500원짜리를 2,000원, 3,000원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정위에서는 다행히 팝콘 원가 부분만 좀 조사가 어렵지 않겠냐 이런 거지만 뭐 담합이라든지 끼어팔기라든지 뭐 나머지 그런 광고를 무단으로 이렇게 상영해서 돈을 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 하겠다는 입장이니까 제가 조사를 계속할 때 팝콘 부분까지 더 자세히 조사해달라 계속 고소를 할 생각입니다. 예, 소송도 불사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직도.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지금 현재 민변 뭐 청년 유니언 참여인데 이렇게 열심히 캠페인하고 영화관 항의 방문도 다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송은 뭐냐면 아이랑 영화를 보러 갔는데 성인 영화 광고를 틀어준다든지 예. 아니면 대부업체 그다음에 뭐 캐피탈 업체에 돈 빌려주는 광고 예. 아이들에게는 보여주기 부적절한 광고를 틀어주는 이런 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 광고 시간이 안내도 안 돼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광고를 무단으로 틀거나 3D 안경 가격을 무단으로 받거나 폭력적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공익소송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었습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든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드립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2015년) 올 여름 영국 옥스퍼드에서 개최되는 국내 유일한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가 주최하는 옥스퍼드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 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서유럽 투어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YTN 옥스퍼드 영어 캠프.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 ytncamp.com이나 02-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디자인 좀 아시는 분이라면 천연 가죽의 부드러운 감성과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그립감의 가치를 아실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See the great, feel the great. LG G4.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타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차 조심, 길 조심. 조심할 게 와 이래 많노. 조심할 게 참 많은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위해 삼성화재가 안전키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곧 모두의 희망이니까요.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당신의 새 협주곡은 큰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의사의 최면 치료는 좌절한 작곡가에게 힘을 주었고 그렇게 탄생한 이 곡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예, 지금 8시 36분 12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의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유난히 돌발 상황이 많은 편입니다. 이번에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 길 가양대교 지난 지점 하위 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는데요. 방화대교부터 가양대교 지날 때까지 시속 20km 미만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 구간 지나는 데만 대략 25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한강대교 부근에서만 차량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가양대교에서 성산대교,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주춤합니다. 내부순환로에도 조금 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홍은램프 못 간 지점 2차로 추돌 사고입니다. 이 부근에서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고 이후로는 마장램프부터 성동교까지 다시 한번 속도가 떨어집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11월에 야구 국가대항전 2015 프리미어 12가 열린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이 프리미어 12는 이 세계 야구 소프트볼 연맹이 개최를 하게 되는 새롭게 창설되는 국가대항 야구 경기입니다. 왜 이 프리미어 12냐고 하면은 이 국제 야구 연맹 랭킹 12위 팀까지 12개 팀이 참가하기 때문에 이 12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예. 12개 팀이 6개 팀씩 2계조로 나뉘어서 이 조별리그를 하고 난 뒤에 8강 토너먼트를 벌여서 우승팀을 가리게 되는데 어제 조편성이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B조에 속해 있는데 쉽지 않게 됐습니다. 미국, 일본과 함께 우리가 B조에 속해 있고요. 이 쿠바, 타이완이 이 A조에 속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11월 8일에 일본하고 B조 개막전을 치르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기존의 야구는 국가대항전 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이거하고는 좀 다른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WBC가 이 메이저리그가 중심이 돼서 만든 대회이거든요. 예. 이 축구 월드컵처럼 야구도 세계적인 이벤트를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대회인데 운영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이 메이저리그 미국 중심이라는 좀 비판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계 야구 소프트볼 연맹이 이 야구가 이 베이징 올림픽 2008년 이후에 올림픽에서 제외가 됐는데 야구의 올림픽 재가입을 추진하면서 만든 대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국가대표로 선발되자마자 도핑 양성 반응이 나와서 충격을 줬던 강수희 선수 말이에요. 예. 프로축구연맹이 어제 15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발표했네요. 예, 어제 이 프로축구연맹이 상벌위원회를 열었는데 이 도핑 양성 반응이 나왔던 이 강수일 선수에 대해서 15경기 이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강수일 선수 이 도핑 테스트에서 이 상시 금지 약물이죠. 이 메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이 됐고요. 어제 이 상벌위원회에 강수일 선수도 참가를 했는데 그동안에 힘들게 지냈다라고 말하면서 이 죄송하다고 이 사과의 뜻을 표명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여자 월드컵 얘기 안 할 수 없죠. 예. 호주가 브라질을 이기고 8강에 합류했네요. 그죠? 여자 축구에서는 아시아권 팀들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예, 확실히 아시아권 팀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 16강에는 아시아 팀이 4팀이 올라갔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호주인데 호주와 이 중국이 8강에 이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호주가 브라질을 1대0으로 이기고 8강에 올라갔거든요. 아시아권 팀 중에서는 중국이 두 번째로 8강에 진출한 거고요. 마지막 한 팀, 일본이 경기를 남겨놓고 있는데 일본이 지난 대회 우승팀입니다. 때문에 일본도 8강에 이름을 올려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였습니다. 박상용 변호사의 이번 주 사건 랭킹.
예, 이번 주 사건 랭킹 순서인데요. 평택경찰서 서장을 지내셨죠? 박상윤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뭐 사건을 베스트 워스트 나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이번 주 사건 먼저 가장 좀 뭐라 그러나 이걸 눈에 띄는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 첫 번째 사건은 어떤 겁니까? 메르스 사칭 사건입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거든요. 이 전쟁 중에 메르스를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진짜 참 힘들게 산다 이런 사람들. 네. 그 메르스 자가 격리자한테 이제 그 보건당국에서 환자 지원금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악용을 해가지고 메르스로 자가 격리 중인 환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정부 지원금을 주려고 하니까 당신 주민등록번호하고 계좌번호를 불러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정보를 빼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근데 그거 뭐 비밀번호도 모르는데 빼내서 뭐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용해가지고 해킹을 해가지고 하는 거죠. 또 당신 이 계좌번호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다. 예. 돈을 좀 붙여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ATM기로 유도하거나 또는 우리가 요새 이제 모바일 휴대폰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메르스 지원금이 당신에게 나가려고 하니까 예, 그걸 뭐 눌러달라 해가지고 URL을 누르면은 거기에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휴대폰 안에 저장된 개인 정보가 싹 나가는 거죠. 이 사기꾼의 머리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그 와중에 그걸 가지고서 사기를 치려고 그러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소에서 실제 지원금을 주려고 전화하니까 안 믿는 겁니다. 당신도 사기꾼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허위 신고도 있죠. 자기 메르스 환자 아닌데 메르스 환자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전화해 나 메르스 환자다. 집에까지 데려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바닥에 아니 심지어 병원 응급실에 와가지고 바닥에다 침 뱉고 막 큰 소리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가보면 이 메르스 환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 소방 다 출동해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그냥 공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직결 회부하는데요. 이런 사람 벌금 뭐 10만 원, 20만 원 할 게 아니라 구류, 유치장에다 구류 유치 명령 내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지금 국가적으로 뒤숭숭한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죠.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메르스 관련해서 국가 소송권 변호사가 있죠. 요새 변호사가 많다 보니까 이런 변호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국가가 이 메르스 초기 조치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늦장 조치를 했다는 거죠. 이 메르스 확진 환자가 거쳐간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안 했다. 이 환자에 대한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국민들한테 제공하지 않아 가지고 위험에 빠뜨렸다. 그래가지고 이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행정소송을 냈는데요. 국가의 어떤 이러한 메르스 대응 초기 조치에 대해서 위법 확인 소송을 행정법원에 낸 겁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의 어떤 그런 잘못 같은 것들을 역사에 기록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낸 거기 때문에 전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법적으로는 행정법원의 어떤 위법 확인 소송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또 그렇죠. 이 사람이 어쨌든 이 메르스 환자도 아니고 보호자도 아니고 변호사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익 목적을 위해서 소송을 한 건데 과연 이게 사법부에서 어떠한 판단할지 사실상은 이게 위법 확인의 이익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소송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익이 뭐냐면은 역사의 기록에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의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사법부가 그러한 판단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것이 소송 요건이 결여됐다 해가지고 각하나 기각 판결할 것인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전염병이라는 것은 이 국가 책임이라는 얘기가 의사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감염병 예방 관리법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전염병 예방 관리법이 이제 바뀐 거죠. 이름만 바뀐 거죠. 여기 보면은 엄연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또 알아야 되고 또 알려줘야 되고 또 예방과 대책을 세워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안 했다는 거거든요. 부작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게 끝난 다음에 어떤 법 제도 정비라든가 이번 사태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정부 또 병원협회가 잘못한 점 이런 거는 반드시 그렇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 소송 저는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고 또 이 예. 변호사분 응원도 좀 하고 싶어요. 아유 예. 잘하셨어요 진짜. 예. 또 다른 사건 어떤 게 있어요? 간통죄가 이제 우연 판결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없어졌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그게 이혼 좀 어떻게 예. 변호사분들 좀 이렇게 변화가 있어요? 변호사분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경찰이나 지금 예, 이 이제 간통죄가 돼야 이게 이혼 소송에 연결이 되거든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위한 이혼 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통죄로 고소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게 간통죄 형사처벌할 수 없으니까 이게 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게 됐습니다. 예. 어렵게 됐는데 이번에 어떤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이혼의 원인을 저지른 사람, 그러니까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과연 내가 바람을 피웠는데 그 바람을 피운 것은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네,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죠. 보통 보면은 바람을 피운 상대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바람을 피운 배우자 본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든요. 잠깐만요. 예. 복잡하네. 자, A하고 B하고 좀 관계를 그렇습니다. 가졌어요. 예. 이 둘 다 이 결혼하는 사람들인데 예. 그러면 보통 누가 고소를 한다고요? 누가 이혼 소송을 하냐면은 바람을 피우지 않은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배우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렇죠. 이혼 소송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문제가 된 사건은 뭐냐면은 둘이 살아가지고 애가 셋까지 낳습니다. 그 후에 이 남자가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혼외자, 예, 또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아이도 낳습니다. 이걸 부인이 알아가지고 15년 동안 별거 생활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남편이 도저히 이렇게 별거 상태에서는 생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자기가 바람을 피웠으면서도 이혼 소송을 낸 겁니다. 그래서 종전의 이 판례에서는 이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바람을 피운 그렇죠. 남자가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심, 2심 패소를 했습니다. 남자가 이혼 소송에서 패소가 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가정 과연 계속 유지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건 유지되기 어렵죠. 그래서 15년이나 따로 살았다는데 뭐 남이죠, 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 공개 변론을 통해 가지고 과연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바람을 피운 남편도 이혼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어려운 말로 파탄주의거든요. 파탄이 났으면은 이혼 소송 해야 한다. 원인이 있든 없든 간에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종전처럼 아니 바람 피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바람 피워놓고 내가 이혼 소송 제기한다. 이건 정서에 맞지 않거든요. 이걸 계속 유지할 것인가 이번에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을 통해서 들어본다는 얘기입니다. 참 근데 뭐 이거 사실 15년 따로 살았으면 뭐 그건 진짜 이혼해야죠. 그런데 이걸 이혼을 받아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남자가 남자가 다 재산 다 빼돌리고 재산 빼돌린 다음에 그렇죠. 다 재산 빼돌리고 이혼 소송하게 되면 왜 이혼 소송을 하냐면 위자료하고 재산 분할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 경우에 여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남자로 하여금 남자가 바람을 피웠으니까 위자료거든요. 근데 위자료 다 그 전 여자한테 다 빼돌리고 하면은 돈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네요, 진짜. 참 복잡하네요. 다음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밤에 이 택시기사 운전하시는 부분 가장 위험한 게 술 취한 사람을 태울 것이냐 말 것이냐 또 멀리 시외로 나가자는 사람을 태울 거냐 말 거냐 안 태우면은 또 이게 승차 거부를 해가지고 면허 정지나 취소 당하거든요. 그래서 태웠습니다. 그래서 시외로 가자고 했어요. 당연히 할증을 누르거든요. 근데 이 손님이 뭐냐 할증을 왜 누르냐 해가지고 이 택시 기사를 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폭행을 했는지 택시 기사 쇄골이 나가가지고
쇄골이 나와가지고 택시 운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우리 아버지인가요? 이 저 택시 기사에 예. 아는 사람이 이 사람 좀 찾아달라, 수사해달라. 그래서 경찰이 주변에 CCTV 수사해가지고 범인을 검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 범인 검거하면은요 우리가 보통 처벌만에 끝이거든요. 예. 예. 처벌 말고 손해배상을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배상은 또 따로따로 하거든요. 민사 소송으로 해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형사 소송에서 배상까지 좀 할 수 있는 그게 말하는 이제 형사 배상인데요. 이런 거를 좀 제대로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진짜 뭐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운전하시는 분들도 참 그게 두려울 것 같아요. 진짜. 야간에 술 취한 손님 태울까 말까 안 태우면은 또 승차겁으로 또 전화하고 또 이 태웠을 때 좀 이상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택시 기사 운전석에 좀 보호막이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버스도. 맞습니다. 예. 자, 또 다른 사건 어떤 게 있습니까? 청와대 참 저도 경찰이었지만은 청와대 그 지키는 그 101단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직원이 물론 일과 시간 후지만은 그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가지고 수감 중에 있습니다. 수감이 됐어요? 예, 벌써? 예,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그 경비부대 이런 게 어떻게 일어나요? 청와대 그 경비하려면 그 굉장히 군기도 세고 그래야 될 텐데. 그렇죠. 청와대 101단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별도의 경찰 중에서 별도로 뽑거든요. 그래요?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어떻게 보면 부대거든요. 근데 이게 이러한 일이 왜 생겨났는가? 제가 볼 때는 기강회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그 101단 경비원들이 통상 보면은 청와대 내부 경비를 하거든요.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과 시간 끝나고 나가지고 어떤 단조로운 활동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경찰관을 뽑을 적에 뭐 필기 시험도 하고 체력 검증도 하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인성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성은 면접을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죠. 그거 진짜 몰라요. 예. 그 제가 면접 뭐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그 면접으로 사람을 뽑거나 이런다라는 것이 저는 그다지 합리적인 방법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물론 아주 이상한 사람은 한 5분 얘기해보면 알지만 그런 사람이 확률적으로 얼마나 되겠어요. 그 저도 면접을 해봤는데요. 예. 면접이 학습화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경찰관 선발의 경우에 경찰 지원한 동기가 뭐냐. 전부 다 좋은 말 합니다. 그렇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찰 근무하면 어디 근무하고 싶으냐. 다 형사, 파출소 근무한다고 합니다. 합격되고 나면은 그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경찰서 근무하고 싶죠, 경찰청.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 부서보다는 기획부서나 이런 데 근무하고 싶다고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접이 심층 면접, 현장 면접 좀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 주 사건 랭킹 지금까지 평택경찰서 서장 출신인 박상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알고 계세요? 쓰던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부담 없이 지금 바로 최신 폰과 만나세요. 6개월간 할부금 제로, 최신 폰을 부담 없이 갖는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할부원금 6개월 납부 이후 24개월 균등 상환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쇼핑 얼마나 하세요? 여금 백화점 음서 마트에서 장 보는 것도 쇼핑이죠. 롯데 올마이 쇼핑 카드라면 전국이 다 쇼핑이다. 쇼핑이 다 할인이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쇼핑은 다 할인. 롯데 올마이 쇼핑 카드. 전월 실적 조건 및 할인 한도 홈페이지 참조.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든다고.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뭐였으니까. 하이트!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누 아이스 라떼, 카누 아이스 카푸치노. 얼음과 카누 싱글샷만 있으면 여름에도 카누를 다양하게.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쿨한 카페 카누.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전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